그 용어 좀 맞아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용어 2개하고 등장인물 4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등장인물을 좀 한번 보여드리는데, 일단 공인중개사가 존재하고요. 공인중개사는 뭐 있는 자, 뭐를 취득한 자라고 정의해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가 있고요. 자격도 있고 소속되어진, 그러니까 취업한 친구인데, 얘가 하는 일은 2가지죠. 중개 업무를 뭐 하거나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중개부조는 뭐가 없는 친구여야 돼요? 자격 없어야 되고요. 소속은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업무만 수행해요? 단순한 업무만 수행할 건데, 질문. 중개부조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한 업무만 보조.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람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이제 사람을 좀 우리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한 자를 우리 개공이라고 합니까? 개설 등록한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요거 질문 한번 잠깐 드릴게요. 해마다 뭐를 좀 물어보냐면, 공인중개사가 소공이 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될 수도 있나요? 예. 이게 가능한데, 이걸 계속 물어요. 소공이 개공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공 신분으로, 그러니까 소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개공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을까요? 이 사람은 이미 뭐가 있는 상태예요. 소속이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개공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이 너무나 개공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관두면, 이제 사직을 하면 뭐가 돼요? 공인중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이제 요거는 어디다 좀 하나 메모해 주시냐면, 거기 17페이지 맨 밑에, 1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이 이제 개공이잖아요. 양가로 5번 용어가 개공이죠. 우리 보면 그 박스 밑에다가 양가로 6번을 한 번만 적어주시고, 양가로 6번 적어주신 다음에 얘를 하나만 적어주시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가 이제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는 누가 다 포함되는 개념이냐면, 소공, 중개부조원, 개공, 이렇게 3명을 다, 3사람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부른다. 되게 많이 쓰는 용어라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 있죠? 누가 안 들어가요? 공인중개사가 안 들어갑니다. 다시,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자격만 있는 친구, 자격만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 화면은 7번 한 번만 적어주실래요? 밑에 6번 밑에 7번 한 번만 적고요. 고용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은 2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누구랑 누구? 소공과 중개보조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고용인은 종업원을 말합니다. 누구의 종업원? 그렇죠. 개공의 종업원을 말하는 거예요. 종업원. 근데 종업원 중에 뭐 있는 종업원도 있고, 자격 있는 종업원도 있고, 반대로 자격 없는 종업원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고용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말한다? 종업원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약간 어려워질 건데, 이제 우리 책 어디로 좀 다시 넘겨 오시냐면, 거기다 보시면 되겠다. 지금 17페이지 있죠? 거기다 우리 계속 놓으시면 되겠다. 5번 용어가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근데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달았는데,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라고 하는 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우리나라에는 12만 명 조금 안 되는 개공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거의 한 98%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1만 명 정도가 요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뭣도 있고, 자격도 있고, 등록도 한 그런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시험을 통해서 뭐 10,000명, 20,000명 계속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죠. 누적이 되니까. 그리고 중간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한 명 나왔잖아요. 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기 박스에 참고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는 없고 자격은 없고 등록을 이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현행법상에 이 등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자격도 없으면서 등록을 했을까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무슨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중개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985년 이전부터 중개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러면 85년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이 개공으로서요. 잘 들어보세요. 폐업하지도 않고 폐업을 안 하고 취소가 되지도 않고 이 등록을 취소당하지도 않고 하나 더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폐업도 안 하고 취소도 안 되고 죽지도 않고 계속 개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부칙상의 개공. 근데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20년 전에는요. 이 부칙상의 개공이 5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대부분 돌아가셔가지고요. 지금은 전국에 3,000명이 안 되는 분들만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신 거지. 그럼 향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분들이 다 돌아가실 건데, 뭐 아니면 중간에 폐업하거나 뭐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그럼 이 종별은 없어지는 종별이에요. 이 종별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종별도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인 개공이 존재하는데, 아까 법인인 개공에는 누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원 또는 임원. 이 사원 또는 임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법인에만 존재한다. 그럼 어디에는 사원 또는 임원은 없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이거 개인이잖아요. 개인한테는 사원 또는 임원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 없고 등록만 있는 이제 종류인데 얘 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는? 법인은. 그런데 등록은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자격을 보고 등록을 해줬을 거냐? 이 사원 또는 임원의 자격을 보고 등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요 화면 이해되셨죠, 이거? 네. 그러면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법인인 개공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인인 개공을 말하는데, 형태는 뭐 주식회사 이런 형태로 이제 상호가 있습니다. 대표이사하고 감사가 있는데 요 두 사람을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대표이사하고 감사를 뭐라고 부른다?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원 또는 임원은 아니에요? 예.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직원이에요. 그냥 직원. 요렇게만 뭐다? 사원 또는 임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법인인 개공의 대표이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또 한 명의 이사가 있고 또 한 명의 이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이 감사, 이사 이렇게 총 3명이라고 치면 이 가운데 있는 이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어도 괜찮고 여기 이사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 둘, 3명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몇 분의 몇 이상이 3분의 1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이거 미리 잠깐 좀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 아까 나눠드렸던 프린트 있잖아요. 이거 좀 잠깐만 꺼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본다 이거예요. 1번 암기사항 15선 1번 항목에
등록 기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등록 기준. 다음 주에 요거 진도 나갈 거거든요. 거기 등록 기준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 기준 4번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대표자 제외, 그러니까 대표 빼고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겠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의 몇 분의 몇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네. 자, 그렇게 채색하셨으면 이제 별표도 하나 해주시고 칠판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 중에 대표는 반드시 자격이 필요하고, 그리고 셋 중에 감사, 이사 있으면 셋 중에 몇 명꼴로 자격이 필요하다. 셋 중에 한 명꼴로. 그럼 얘네가 없다면 한 명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왼쪽이 영업 1팀이고요. 여기는 영업 2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영업 1팀, 영업 2팀. 자, 영업 1팀의 계약서 누가 쓸까요? 부장님이. 왜요? 자격이 있으니까. 자, 영업 2팀에서는 계약서를 누가 쓸까요? 얘가. 왜 그래요? 얘가 자격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차장인데, 지금은 높은데, 얘는 전화 받는 일만 해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실무를 자격 없으면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뭐 중개부전으로 막 10년, 5년 이렇게 근무하다가 학원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나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격 없으니까 치사하고 안 입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맨날 집 보여주는 것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지들이 하고 뭐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얘기고, 여기는 뭐냐면 분사무소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분사무소는 법인에만 존재합니다.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우리 배울 거예요. 이 분사무소에서는 계약서 누가 써요? 책임자. 얘는 반드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법인에서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는 두 사람. 대표하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자격이 필요하고, 몇 분의 몇 이상만 있으면 되는 사람,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되는 사람은 사원 또는 임원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사진을 하나 좀 찍어 놓겠습니까? 네, 지금 필기한 게 몇 개 있으니까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찍어 놓으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걸 올려드리긴 하지만 그냥 깨끗한 화면으로 올려드릴 거라서 이렇게 하나 좀 찍어 놓으세요. 법인에서 자격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대표하고 분사무소 책임자다.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은 그중 몇 분의 몇 이상만 자격을 갖고 있으면 된다. 3분의 1 이상만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는데 책에서 부연해서 몇 개만 좀 더 볼게요. 우리 이제 15페이지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자, 거기 중간 위에 판례 1번 아까 보셨고 판례 2번을 안 봤는데, 판례 2번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행위는 무슨 행위다라고 써 있을까요? 상행위. 우리 거기 중개행위는 상행위에다가 채색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이 중개를 어쩌다 하는 중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을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보수를 받을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행위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좀 내려오시다 보면 니을번에 보면 일방 중개도 중개의 한 형태이다 뭐 이런 말 나오죠. 한쪽만 의뢰 있어도 중개가 된다. 우리 거기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일방 중개, 일방 의뢰, 별표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뭐 그런 얘기고,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중개 행위이냐 아니면 이게 중개업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에다가 채색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거기도 별 한번 잡을게요.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그 행위자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주관의 반대말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혹은 사회 통념으로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은 뒷장 넘겨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요소.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존재해야 됩니까? 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를 좀 받아야 됩니까? 보수 받아야 되고 중개를 뭘로 행할 것? 업으로 행하는 것. 뭐 이런 얘기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설명은 다 드렸는데 뭐 부연해서 하나 좀 더 봐야 할 게 있다면 거기 세 번째 거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쪽에 보니까 거기 니은번에 소문자 A가 있고 소문자 B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거기 소문자 B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 대차,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약정,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채색 잡아주시고요.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까지 채색 잡고 거기도 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꼭 소유권에만 중개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권에도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저당권 같은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제 별도의 주제를 하나 잡아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밑에 디귿번 내려오면 이제 무등록 중개업은 아까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3년 3천. 근데 거기 밑에 이제 팁을 좀 보니까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거를 좀 잠깐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무등록 중개업과 무등록 중개 이거 두 개 다 채색을 좀 한번 잡아줄 건데요. 이 무슨 얘기냐면 1번하고 팁 1번과 팁 2번은 완전 다른 말이죠. 그죠? 네. 아까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한다 그랬죠? 몇 년 몇 천? 3년 3천. 근데 무등록 중개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건 어쩌다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개념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처벌도 되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착한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처벌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몇 년 몇 천으로 처벌을 한다고요? 3년 3천. 그럼 이 사람은 뭔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약정은 인정해 줘야 돼? 아니면 무효로 만들어야 돼? 당연히 무효로 만들어야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중개만 하는 사람은 이런 건 받아도 괜찮다. 다만 너무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분양대행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 이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분양대행은 우리 그러면 중개업과 분양대행은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 중개업은 아무나 못해요? 네, 분양대행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구별된다. 밑에 판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수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약속하거나 요구만 했다. 이거는 보수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받아야 중개업에 해당한다. 여기다 우리 제목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업으로 한다에서 우연한 기회에 단일회 이런 단어들 나오면 결론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이런 정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쓰여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1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OX 문제 한번 풀어드립니다. 자, 뭐 긴장은 다 하셨죠? 긴장. 긴장을 좀 하시고 볼게요. 답은 보지 말고 여러분 오늘 배우신 것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참고로 다 맞추지는 못할 거예요. 한두 개, 몇 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좀 틀리는 맛도 있어요. 인간적이죠, 그죠? 자, 1번 문제.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를 최종 목적으로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OX, X. 공신력이 아니고 무슨성, 전문성 제고. 공신력과 전문성은 좀 다른 거니까 핵심어는 공신력이 틀린 거죠, 이거. 자, 2번.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을 목적으로 한대요. OX, X. 법이요, 규율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은 옛날이나 막 군부 독재 시절이나 쓰던 말이고 요즘의 법들은 지원,
육성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이 국민들 위해, 시민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어떤 존재였다면 지금은 국민, 시민을 떠받치는 게 법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 우리 뭐 어떤 그 상황이 발생이 되면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법대로 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법대로 하라는 게 뭔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보루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규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중개업을 뭐 하는 거? 육성하는 게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이 법상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포인트는 여기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자, OX. O 맞죠? 예. 자, 4번. 예. 이 법상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뭐가 꼭 필요합니까? 의뢰, 일정한 뭘 받고요.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대요. OX, O 이런 거 맞죠? 자, 5번째. 이 법상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는 똑같이 주었어요.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틀렸잖아요. 그죠? 보수 안 받으면 업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X입니다. 6번째, 이 법상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X인데 틀린 위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는 뭐만 취득한 자, 자격만. 이 친구가 업을 영위하지는 않습니다. 자격만 있는 친구니까요. 7번이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이랬는데 일단은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나왔는데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취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불가해요. 그러니까 미국 법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일단 잘못됐다. 근데 이 출제를 왜 했냐면 어차피 틀린 지문이니까 낸 거예요. 옳은 지문으로 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냈냐면 미국 부동산을 중개하는 자격이 있어요? 네, 브로커 같은 거. 우리 미국에 브로커 있거든요. 근데 그 브로커 자격을 땄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 그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X가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무슨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맞죠. 8번. 이 법상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8번 좀 어려운데 이런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딱 떨어지는 문제고 거의 절반 정도의 수험생들이 낚이는 문제. 자, OX. 자신감 갖고 얘기해 보세요.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O 같아요. 그죠? 틀림없이 O 같죠? 근데 이 화면을 잠깐 볼게요. 이걸 보고도 OX 한번 다시 결정해 볼까요? 자, 개공의 종별은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정의했어? 맨 위에 거만을 정의했잖아요. 틀린 거지. 왜냐하면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틀린 말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요 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요거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러면 안 돼. 그냥 뭐 한 자라고만 해야 돼.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만 해줘요. 되는 거죠. 종별이 3개나 있으니까. 9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자격은 취득을 했는데 등록은 안 했대요. 그러면 개공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오, 아니지. 왜? 등록을 해야 개공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야, 신분이? 그냥 공인중개사인 거죠. 10번. 이 법상 소공에는 개공인 법인에,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오, 포함되는 거 맞죠? 11번. 이 법상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X. 어디 틀렸어요? 얘가 이거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뭐만 해야 돼? 단순한 업무만 보죠. 자, 12.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아까 이거 판례 지문이었죠? 요거 좀 중요하고, 예. 이거는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문제라서 제가 별해드렸고, 13.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그러니까 원래 이 중개라는 게 매매도 우리 알선하지만 교환 또 뭣도요? 임대차 이런 거 알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다 포함되는 거죠. 중개에 해당한다. OX, O. 예, 교환도 좋아요. 14. 법정지상권. 이거는 지금 배우신 게 아닌데 일단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한다. 행위를 알선한다. 그럼 딱 떨어진 뭐예요? 중개에 해당한다. 맞죠?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15.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대차. 이제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약정,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아까 우리 소유권에만 개입하는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에도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랬죠? 그런 거에 우리가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O. 당연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뭐 전문 중개업? 뭐 전문 중개업? 소비대차 말고 저당권 전문. 저당권 전문 개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대출 전문 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학가 앞에서요. 대학가 앞에서 하숙집만 전문적으로 중개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건 뭐 전문이에요? 하숙집 전문. 빌라 이런 데만 전문적으로 중개업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뭐 전문이에요? 빌라 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막 사기치고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난리가 나는 곳 빌라. 어제 TV에 그 빌라왕 사건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뭐 고소고발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 써준 개공들을 추적해봤더니 싹 다 폐업하고 도망간 거야. 그러면 도망가면 못 찾아요? 아니면 찾아요? 당연히 찾지. 여기서 뭐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전부 다 잡아내서 구속시키고 그럴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네. 거기에 이제 아마 관련된 개공이 못해도 한 20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두 명이 관련된 게 아니라서요. 이것도 15번 중요하고, 자 16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단일회 뭐 이런 단어들 나오면 결론만 봅니다. 예.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그런 거죠. 예. 자 17번 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해서 단락을 한 번만 끊어봤습니다. 그러면 유등록 아니면 무등록? 무등록이죠. 네, 무등록. 부동산 거래를 중개를 했대. 근데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을 했다. 또는 요구만 했대요. 그럼 얘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OX. X. 왜요? 업이 아니니까. 왜? 이거 안 받은 거잖아. 약속 요구만 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업이 아니다. 18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요 18번 문제도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랬거든요. 네, 업으로 했다 이랬는데 여기서 업은 당연히 이제 중개업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의 직업은 개공이 아니에요. 그럼 직업이 뭐냐면 컨설팅 업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뭘 했냐면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등록이에요? 유등록이에요? 무등록이죠. 예, 그래서 이건 당연히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고 얘를 처벌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 사람은 개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 이 친구는 개공은 아니고 컨설팅 업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개업을 업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을 못하는 거고, 해당한다라고 해줘야 3년 3천으로 처벌할 거 아니에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우리 몇 개 OX 문제 보셨고, 자, 이제 우리 테마 1번은 완성이 됐고, 테마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페이지 넘어가시고,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 있는데, 우리 테마 2번은 별을 하나만 잡겠습니다. 테마 2번에다가 별 하나만 잡고요. 아까 용어는 별을 3개나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별을 3개 해드렸고, 여기서는 그냥 한 문제가 딱 나오는 거고, 그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제 그 부분만 달려 있는 애입니다. 자, 일단 이제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목에다가 이렇게 하나 메모할게요. 여기 중개대상 물건, 중개대상 권리, 그러니까 물건과 권리를 알아보자 뭐 이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중개, 여기서 말하는 중개가 같은 말이죠. 그죠? 네, 그럼 아까 중개는 뭐를 뭐 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다시 한 번만 답변하시겠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인데, 그 행위가 바로 법률행위고, 달리 말하면 계약이다 이렇게 좁혀볼 수 있겠죠.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그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가 존재한다면? 계약이 존재한다. 달리 말하면 법률행위가 존재하면 중개대상물이 되고 중개대상 권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중개대상물을 좀 한번 보죠. 중개대상물 핵심 1번. 중개대상물은 개공만이 직업적으로, 여기서 직업적으로, 자, 개공만 업으로 할 수 있는, 그죠? 예. 누구만 업으로 한다고요? 개공만. 아까 소공도 중개를 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잡으로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종업원 신분으로 하는 거죠. 해서 개공의 고유하고도 전속적인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이며, 일반인은 이에 대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이걸 업을 하게 되면 몇 년 몇 천으로 처벌이 돼요? 3년 3천으로 처벌이 된다. 자, 그러면 약간 좀 바꿔볼게요. 약간 바꿔볼게요. 이게 업이 아니면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건물 있잖아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 이거를 우연히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건 해도 돼요? 돈 안 받고? 예, 그건 중개니까.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개공만 해야 된다. 두 번째,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려면 일단은 우리 시행령 2조에서 규정된 물건이어야 하고, 성격상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 또 중개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써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림을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 그림상에서 나와 있는 핵심을 여기에다가 좀 요렇게 여러분 여기에다가 좀 메모해 줄게요. 여기다가 메모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요 2번 옆에다가 메모해 주시면 돼요. 제가 그림 보여드립니다. 요 그림상에서 보면 중개 대상물은요,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요 그림은 그릴 필요 없어요. 중개 대상물은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해요. 그런데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걸 적어 주실 거야. 거기다가 자, 3가지 요건이 첫째가 뭔가요?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돈 주고 못 사는 물건도 있나요? 응?
아니, 그러니까 증여도 좋아요. 아주 좋은 답변이야. 증여는 요거에 해당이 돼. 증여는 여기. 그러면 돈 주고 못 사는 물건도 있냐고요. 예,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실래요? 어? 돈 주고 못 사는 거 예를 하나만 들어. 부동산 중에서 돈 주고 못 사는 거. 여기서 가까이에 있는데. 청와대 이런 거 못 사잖아요. 경복궁 이런 거 못 사죠. 그죠? 예, 그럼 청와대는 부동산은 맞아요? 예, 경복궁도 부동산이잖아요. 안 판다고요. 팔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래가 가능해야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두 번째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 중개대상물이니까 규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은 조금 이따가 이제 책에서 다시 보여드릴 거고, 규정은 따지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입 가능해야 돼요. 여기서 개입 가능하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증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상속 이런 거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계약이 존재해야 돼. 매매, 뭐 교환, 임대차 이런 계약이 존재하면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1, 2, 3이 모두 충족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중개대상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세 가지가 이 중개대상물에서는 핵심이 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풀어놓은 거고, 자 이제 규정을 한번 읽어 드릴 건데, 규정에 보면 이제 어떤 규정들이 있냐면 법제 3조에 중개대상물을 뭐를 담고 있냐면 첫째 토지를 갖고 있어요. 자, 토지는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토지의 반대말은요 바다입니다. 자, 뭐 아니면 다 토지다. 바다가 아니면 모두 토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뭐 택지라는 말도 있고요, 산지도 있고요, 농지도 있고 뭐 그러네요. 택지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을 택지를 하고, 산지는 뭐예요? 임야. 우리나라의 한 65% 정도가 임야입니다. 농지는 이제 우리 전답, 과수원 이런 거 다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여러분, 하천도 토지일까요? 하천. 하천도 토지예요. 뭐만 아니면 다 토지다. 바다만 아니면. 그래서 하천도 사인이 소유하는 일부 하천은 중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바다만 아니면 다 토지다. 자, 두 번째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단락을 한번 끊어볼게요. 건축물이라는 걸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고, 그 밖에라고 했잖아요. 그 밖에. 그럼 뭐 말고? 건축물 말고 토지의 정착물, 뭐 이런 것들이 또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리고 3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위임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위임 규정이라고 하는데, 참, 이 3호는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뭔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법이 대통령에게 위임을 시켰어요. 뭐라고? 네가 정하라고. 자, 다시 법이 대통령에게 네가 정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시행령 2조가 대통령의 명령이잖아요. 뭐를 딱 중개대상물로 정했어요?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두 가지를 대통령이 정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법이 정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법이 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누가 정한 거야? 대통령이 정한 거잖아요. 그럼 뭔 차이가 있냐 이거지. 법이 정하는 거랑 대통령이 정하는 거랑 차이가. 정답이에요. 얘는 바꾸거나 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얘는 그냥 대통령이 마음 먹고 그냥 바꾸자 이렇게 하면 바꿔지는 거죠. 이거는 되게 자주 바꿀 때 요거를 쓰고, 이거는 한번 정해놓으면 몇십 년 이렇게 바꾸지 않는 이런 거를
요 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임목 나왔는데 임목은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라고 하나 메모 한번 일단 해볼게요. 등기된 수목의 집단. 나무를 등기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부자로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얘네들은 등기된 기업재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기된 기업의 재산을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이제 설명은 조금 있다가 일단 다시 드릴 거고 임목과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종이대상물로 정해놨다라는 거 이것만 좀 일단 알고 계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개대상물을 모두 5개로 한번 제가 나눠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지금 보신 게 규정입니다. 규정 있는 것들만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5개만 알면 그러면 한 문제 맞추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지라고 하는 건 종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맞춰보실래요? 가압류된 토지, 가압류 들어봤죠? 가압류된 토지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가압류가 포인트가 아니고 토지가 포인트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토지에 관련해서 몇 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땅이 좀 있을 때 요거 디귿번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우리 간단하게 사례 하나만 적어 놓을까요? 예. 자, 요런 네모 반듯한 땅이 있는데 이걸 일필지라고 합니다. 예. 하나의 그 토지의 단위죠. 이 일필지 전체로 거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체. 예를 들면 매매, 뭐 저당권 설정 이건 전체로 해야 되는데 이만큼만 거래해도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만. 예를 들자면 전세권도 좋고 또 지상권도 좋고 임대차. 그죠? 예, 임대차 같은 거는 일부여도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용익 어떤 권을 설정한 용익권을 설정한다거나 임대차 이런 거는 일부여도 괜찮다. 일부여도 괜찮다. 반드시 전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대토권이 있는데 이 대토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건 대토권은 별을 하나만 잡아 주시겠습니다. 대토권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뭔가 철거가 된대요. 그럼 철거가 되면 이 사람들 그냥 두드러 패서 내보내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보내나요? 둘 중에 하나.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뭘 줘야 돼요? 일단 나가면 돈도 조금 주고 일단 이주비 같은 거 주고 일단 나가면 여기가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될 건데 땅으로 다시 줄게. 뭐 이렇게 이제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 같은 거 할 때 해서 이게 철거민들에게 증서를 줍니다. 자, 그럼 이 증서는 누가 만들어서 교부할 거냐? 누가? 이 증서는 대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이런 데서 이사장이 지역을 딱 특정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평의 토지를 지목은 뭐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까지 딱 특정해 줬냐면요. 몇 층짜리 건물을 올릴 수 있고 1층에는 용도뭐 2층은 용도뭐 3층은 용도뭐 이런 식으로 용도까지 특정해 줘서 이 대토권을 줬습니다. 그럼 이 대토권은 질문 이 토가 토지잖아요. 그죠? 네. 토지인데 땅이다? 아직 땅은 아니다. 증서가 뭐냐면 종이다. 종이. 종이 쪼가리. 그죠? 그럼 이거는 토지다? 토지는 아니다. 토지는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는 증서지 토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 하나의 증서다. 종이 쪼가리다. 그러면 얘는 거래할 수 있다 없다? 토지가 아니라니까. 없다. 왜 없다? 토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이거 우리 좀 약간 리얼리티를 살려서 설명을 좀 드리면
왜 대토권은 거래를 못하게 하냐면요. 이거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피를 받고 막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을 과세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우리 세법에 대토권 거래했을 때 양도 차익 과세한다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세를 못하게 하니까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출제 잘 되고. 그러면 질문. 대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땅을 받았어. 땅을 확정된 지번으로 토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중개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그건 토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팁에 보니까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용익권. 용익이라는 거는 사용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지상권, 전세권, 뭐 또 뭐 있어요? 지역권 이런 거, 임차권 이런 것들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서. 자, 두 번째.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안 돼. 이건 왜 안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저당권은요.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볼까요? 저당권은 일부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처분의 권능을 갖는 거거든요.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팔아서 돈으로 환가하는 게 저당 담보물권이니까. 그러면 저당권은 항상 뭐여야 돼? 전부여야 해요. 그래서 여기는 X. 자, 3번에 대토권은 우리 X가 이제 뭔 의미냐면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의미.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얘기죠. 자, 이제 이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건축물. 요거는 이제 민법상 건물의 개념인데 여기다가 우리 이제 채색 하나만 잡아 주시겠습니다. 건축물이 되려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세 가지 뭐. 기둥, 지붕, 주벽 이런 거를 다 갖춰야만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종류는 불문한다. 뭐 주택이든 상가든 사무실이든 여기 없지만 공장이든 뭐든지 상관없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메모하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인가요? 건축물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런 거는 건축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비닐하우스도 비닐로 된 지붕도 있고요. 대나무로 기둥 다 세웠고요. 그죠? 비닐로 벽이 다 있잖아요. 찬바람 맞고 그러잖아요. 견고하지 않다는 걸 달리 말하면 해체가, 철거가 용이하니까 그거는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컨테이너 하우스는 어때요? 컨테이너. 얘는 왜 안 될까요? 얘도 건축물이 아닌데. 견고해. 뭐 아주 쇠로 만들었어요. 정답. 이동이 용이하니까. 그래서 건축물은 이동 해체가 용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앉아 계신 이 건물은 어때요? 건축물 맞죠? 이런 거 이제 중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건축물 관련해서 얘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 안가로 2번 한 번만 읽어 봐 드릴게요. 얘는 채색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 여기다 채색 한번 하시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그 얘기는 정착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건축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또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오해? 세차장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나라에 세차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모든 세차장을 중개대상물로 삼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진 세차장? 볼트 조립 방식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뭐 가건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해체가 용이하니 그건 안 된다. 그 대신 이제 영구적 건축물 형태로 만들어진 세차장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실내에서 하는 뭐 스팀 세차장 이런 거는 영구적 건축물 그거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요거는 별을 하나만 잡아주세요. 출제 되게 잘 되는 분이고 자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분양권과 입주권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거가 얘도 좀 중요해요. 얘도 우리 별을 하나만 잡아주실 건데
얘를 제가 여기다 메모를 좀 해드릴 건데 여기다 이렇게 두 줄을 좀 적어 드릴게요. 예, 두 줄을 적어 드릴 거니까 좀 적어 주시면 돼요, 같이. 자, 일단은 분양권 먼저 볼게요. 분양권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청약은 옛날처럼 막 이거 막 써가지고 은행 가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요즘 청약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어디더라? 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하는 건데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좋은 동, 좋은 호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분양 계약을 체결. 이때 중요한 거는 동호수 특정 지어서요, 아니면 동호수 없이요? 몇 동 몇 호. 이거 특정 지어서 아니면 없이? 특정 지어서. 동호수가 특정되어서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얘를 분양권. 그럼 이 분양권은 무슨 법 적용을 받냐면 주택법 적용을 받아요. 주택법 적용.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는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됐을 때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를 완전히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거야. 그럼 이거 우리 강남 3구 용산 빼고 다 풀어준다잖아요, 지금. 이거 빨리 풀어줘야 돼. 경기가 경착륙하면 안 되니까. 너무 이 손해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그럼 이거 풀어주면 이것도 이제 풀리는 거예요. 분양권, 입주권 전매, 이런 거. 어제 일산에서 수업을 했는데, 일산 수험생분이 갑자기 밥을 사겠대요. 수업 끝났는데. 밥 먹으러 갔어요. 백병원 앞에 순댓집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왜 밥을 사셨냐면, 이거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주에 뭘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자기는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파주까지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져서. 근데 팔지도 못하는 거야. 왜 못 파냐면 투기과열지구 뭐 지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걸 풀어준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한테는 뭐가 이제 온 거야.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 분양권 팔고 빠지는 기회. 그러니까 뭐 이거 막 계약금 떼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문당 나오니까 완전히 자기는 신난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 분양가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좀 큰 평수니까 10%만 잡아도 7천만 원이잖아요. 그 계약금이. 그걸 떼이고 안 들어갈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팔아도 된다고 하니까 7천만 원을 버는 거죠, 어제. 그럼 밥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밥 살만하죠. 밥도 얻어먹었다. 자, 이제 입주권은 한번 볼게요. 입주권은 노후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한 30년 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안전의 문제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철거할 때 그 지역이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면 재건축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잠실 같은데 이런데 기반시설이 열악한 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철거를 했을 때 돈으로 보상을 해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걸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입주자의 지위를 줘요. 이걸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법을 적용받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을 받아요. 자, 그럼 분양권은 무슨 법 적용? 주택법.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것들. 그런 어떤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요거 두 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풀릴 거니까요. 분양권, 입주권, 전매가 풀릴 거니까. 정리하면 투기과열 지구가 해제되면 얘네들 싹 다 중개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개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여기 보면
선정된 지위가 있고요. 예, 요거는 자, 선정이 됐어요? 아니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선정됐죠. 이거 선정된 지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선정이 될 수 있는 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당첨만 된 상태, 아직 당첨만 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다가는 별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 지난 해죠? 33회 본 시험에 나왔던 항목이 얘입니다. 자, 다시 선정된 지위가 있고 선정될 수 있는 지위가 있는데 선정된 지위는 중개대상물이 되고 선정이 될 수 있는 지위 나오면 얘는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분양권과 입주권 중개할 수 있습니다. 투기가율지구가 다 이제 풀리게 되면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고 밑에 이제 분양 권리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